앞서서도 사법 리스크 얘기가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서 입에 오르긴 했었는데 사법 리스크 중 이재명 대표의 이 위증교사 사건 관련해서 이 대표 측이 증인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. 그런데 앞서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대장동 재판에서도 무수히 많은 양쪽의 재판들이 추가되면서 대장동 재판 심리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.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.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증교사 선고가 또 지연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 위증교사 사건 관련해서 올해 1심 선고가 예정됐는데 이 대표 측이 증인 5명을 추가 신청했어요. 증인 추가 확정 시 판결 선고는 지연될 거다. 이런 얘기 나옵니다. 그런데 위증교사와는 다르지만 대장동 재판부가 일가를 했습니다. 신문을 좀 빨리 해달라. 자꾸 선고 늦어진다라고 말이죠. 위례 대장동 성남FC 재판부 검찰이 이 대표 신청 증인 그리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증인이 100명을 육박했다. 재판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. 그 가운데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남욱 씨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을 했다. 그러자 재판부가 핵심적이지도 않은 부분을 저렇게 상세히 묻냐? 검찰 시간의 2배를 달라고 할 필요가 있나? 라며 좀 빨리빨리 해달라 라고 질타했다고 합니다. 재판부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시간을 끈다라고 본 걸까요? 정혁진 변호사님. 네네.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증인을 신문하는데 검찰이 쓴 시간보다 2배를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계속 비슷하고 반복적인 질문을 하니까 재판부가 내가 보기에 그 핵심적인 질문도 아닌데 뭘 이렇게 계속 묻냐? 라고 이른바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? 네네. 어떤 의미일까요? 그럼 재판 빨리빨리 하고 재판 이렇게 지연시키면은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시간 끈다 이렇게 본 거예요? 사실 저 대장동 재판부가 어땠습니까? 총선 하루 전날까지도 재판을 한 재판부예요.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총선 이후로 좀 연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재판부가 4월 2일에도 재판했고 4월 9일에도 재판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차피 대장동 재판은요. 거기에 그 제3자 뇌물죄 성남FC도 들어있고 백현동도 들어있고 위례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세월인 그런 재판일 텐데 네.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증교사 재판이거든요. 위증교사 재판은 실질적으로 위증을 한 김모 씨가 이미 자백을 했고 네. 거기에다가 물증까지 다 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오늘 확인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인 5명 신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증인을 신청했다라고 해가지고 재판부가 다 이 증인을 받아들여 주는 건 아니에요. 그냥 기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위증교사 재판부가 대장동 재판부하고 똑같은 재판부예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막 재판을 질질 끌고 그러면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는 그 증인 신청 다 기각해버리고 그냥 빨리 재판 종결하겠다. 재판장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증인을 신청하면 네네. 추가된 증인 한 명 한 명당 다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증인 받아주면 증인 그거 하죠.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군요.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 증인을 2명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하루에 1명만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 위증교사 재판부는요. 한 달에 한 번밖에 재판 안 하거든요. 5명 다 받아들여 준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5개월을 기다려야 되나? 일단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위증교사 재판은 2월 26일 날 했고 3월 18일 날 한 다음에 그다음 기일을 4월 22일로 잡았는데 5월 13일로 연기했고 네. 5월 13일도 다시 5월 27일로 연기가 됐는데 왜 연기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5월 달 되면은 위증교사 재판이 어쨌든 진행이 될 테니까 그때 김동연 재판장이 위증교사 재판을 빨리 끝낼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말 또 다 받아들여줘 가지고 4개월, 5개월 이렇게 또 하세월로 갈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대표 측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필요한 증인이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이른바 이 시간 끌기 전략이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시간 끌기냐 아니냐 의견 좀 몇 가지 더 듣겠습니다.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?
뭐 당연히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면, 그리고 재판 과정 중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라고 한다면, 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비판을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, 이런 생각이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행사하고 싶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건 역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저는 뭐 더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으면 하고, 어쨌든 본인과 그 변호인들이 판단하에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단과 전략을 세워서 여러 가지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부가 무언가 질타성 한마디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것만큼 분명해 보이는데, 또 KBS 기자 출신의 박성규 전 대변인님, 예. 아이고 핵심적이지도 않은 질문을 왜 저렇게 길게 하고 있나. 재판부가 그 부분을 지적한 거잖아요.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? 명백하게 시간 끌기라고 보는 거죠. 왜냐하면 재판부는 재판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죠. 그런데 증인 신청까지 할 수 있어요. 당연히 뭐 피해자의 자기 방어권으로서 인정되는 법률적인 절차니까. 그런데 이것이 시간 끌기인지 아니면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것인지는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가는 질문들 보고 답변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. 질문의 내용을 보라. 예, 그렇죠. 이미 질문을 보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무슨 뭐 언제였느냐 뭐였느냐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재판부가 간파를 한 것이죠. 그리고 공교롭게도 보니까 전부 저 추가 신청된 증인들이 제가 몸담았던 KBS 직원들이네요.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. 예. 글쎄 말이에요. 자, 저분들 그때 노조 관계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좀 명단이 있어서 저는 옛날 생각도 나는데, 그렇습니다. 모든 것들은 저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이제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는 모든 체제에서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. 이해관계가 맞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양 당사자의 각각 다른 주장 속에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증인들, 증언들, 증거들 재판을 선고하는데 충분한 자료들은 이미 다 확보된 상태라고 저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.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좀 서둘러 달라는 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,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 사법부가 중요한 사안을 대해서 저렇게 질질 끌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가 이상한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. 예.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해서 사법부에서 다시 한번 정의는 좀 신속하게,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 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런 결론들을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. 예, 양쪽의 입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